도우미 도우미 주제에 주제에 감히 감히! 찰싹. 내 엄마가 남의 집 청소나 하는 도우미 주제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신부 강은희의 뺨이 빨개졌죠. 웨딩드레스 입은 채 뺨을 감싼 은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웨딩홀, 시어머니 이수진의 목소리,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구석자리 수수한 한복 입은 여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박서진. 눈빛만큼은 차갑고 단호했죠. 20년간 참았는데 입가에 미소. 이제 그만 참아야겠네요. 이수진은 몰랐습니다.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 긴장돼. 강은희가 거울 앞. 28살 평범한 회사원. 오늘은 첫 상견례. 괜찮아. 우리 딸 예쁘게 키운 거 자랑하면 되는 거야. 박서진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20년 넘게 남의 집을 돌보며 생긴 굳은 살. 강남 고급 레스토랑. 신랑 한태준과 부모가 먼저 와 있었죠. 시어머니 이수진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한철수도 고급 양복. 저기 오시네. 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희가 먼저, 박서진이 뒤따라 들어섰습니다. 이수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수수한 재킷, 낡은 핸드백, 그을린 피부. 어서 오세요. 한철수가 일어났지만 이수진은 앉은 채 가볍게 고개만. 안녕하세요. 강은희 어머니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로 드러난 손, 거친 굳은 살, 갈라진 손마디. 이수진의 시선이 그 손에 고정됐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손끝만 살짝. 네.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희가 저희 태준이 만나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철수가 애써 웃었지만 이수진은 메뉴판만. 은희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날카로운 시선. 가정 도우미 일합니다. 담담한 대답. 아, 가정 도우미.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집안일 돕는 일이요. 아. 이수진이 물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음. 눈빛엔 명백한 경멸. 식사 내내 침묵. 이수진은 박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은희와 태준만 어색하게 미소.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참, 결혼 날짜는 언제 생각하세요? 한철수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석 달 후로 하죠. 이수진이 단호하게. 웨딩홀이랑 예복은 저희가 알아볼게요. 은희 씨는 뭐 따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당신네는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니까. 은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식사 끝. 밖으로. 그럼 연락드릴게요. 태준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인사. 차 빼달라고 했으니까 먼저 갈게. 태준아, 빨리 와. 이수진은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박서진과 은희 그 자리에 멍하니. 엄마, 미안해.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박서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참아야 해. 딸 행복이 먼저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날 밤, 신랑 집 거실. 이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미쳤어? 정말 미쳤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진정해. 태준이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도우미 딸이랑 결혼? 우리 한빛제약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상무 아들이 청소부 딸이랑 결혼했다고. 은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태준이 애써 차분하게. 좋은 사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코웃음.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한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좋다는데. 당신도 찬성하는 거야? 저런 집안이랑? 이수진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한철수는 입을 다물었죠. 손 봤어? 그 거친 손. 굳은 살 가득한 몸서리. 저런 사람이 우리 집안 사돈이 된다고 생각해봐. 끔찍해.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엄마, 은희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정직하게? 웃기지 마. 그냥 가난한 거지. 뭐? 좋아. 결혼은 해. 이수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막을 순 없으니까.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쪽 하객은 최소한으로 해. 특히 저 어머니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절대 부르지 마. 그게 무슨,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오시는데 창피하잖아. 청소 아줌마들이 웨딩홀에 오면 꼴이 뭐가 돼?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자영업한다고 해. 단호한 목소리. 며칠 후 이수진이 은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몰래. 어머님 어떻게? 은희가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러 왔어. 이수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작은 창문, 벽엔 곰팡이, 낡은 가구. 이수진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코를 찌푸렸죠. 역시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중얼거림이었지만 은희의 귀엔 또렷이 앉으세요. 낡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수진은 소파를 쳐다보더니 서 있기로 했죠. 만지기 싫다는 듯. 어머니 안 계세요? 일 나가셨어요. 그래.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0만 원 들어있어. 예단 장만하는데 쓰세요. 은희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준비할 수 있어요. 뭘로? 이런 형편에? 날카로운 말.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 결혼 반대야. 하지만 태준이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야. 은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도 정신 차려. 알겠어? 방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집 가면 시댁 체면 생각해서 살아야 해.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들한테 너희 집안 얘기 절대 하지 마. 특히 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는 거.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는 알아. 열심히 산다. 정직하다. 이런 거 다 알아. 손살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세상은 결과로 보는 거야. 내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딸도 이런 곳에서 키웠잖아.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나가달라고? 나가주세요. 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현실을 알려준 거지. 이수진이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후 박서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 딸이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죠.
은희야, 무슨 일이야? 다가가자 은희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갑자기 왜? 내가 엄마 딸이라서. 엄마가 그게 창피하다고 울먹였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 우리 집 보고 비웃으시고 엄마 일 얘기하지 말래. 박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참았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결혼 안 할까? 왜? 태준이가 싫어졌어? 아니. 근데 엄마가 상처받는 게 은희야. 딸의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떳떳하게 일했고 너를 떳떳하게 키웠어. 단호한 목소리.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결혼해. 알았지?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수진. 그녀의 마음속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죠. 한 달 후, 강남 고급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이 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웨딩 플래너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수진이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모시기에 딱이야. 옆에 앉은 은희와 태주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홀 대관료와 식사 비용 포함해서 3,500만 원입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 낼 테니까. 이수진이 단호하게. 어머님, 저희도. 너희 집은 형편이 안 되잖아. 말을 잘랐습니다. 대신 우리 말대로만 해주면 돼요. 웨딩 플래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하객 예상 인원수를 말씀해 주세요. 신랑 측은 200명 정도요. 이수진이 자랑스럽게. 신부 측은요? 플래너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많지 않아요. 50명도 안 될 거예요. 이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은희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이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 들어봐요, 은희 씨. 차가운 목소리. 이번 결혼식에 우리 회사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와요. 업계 사장님들, 협력사 대표들. 네, 알아요. 그런데 당신 쪽 하객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는 아줌마들, 작업복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코웃음. 우리 엄마 동료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건 알겠는데 격이 안 맞잖아요.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체면도 있는데 너무 눈에 띄는 사람들은 곤란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당신 어머니 친구들. 절대 안 돼요. 그럼 엄마는 혼자. 어머니는 오시되 조용히 계셔달라고 해요. 알겠죠? 이수진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가 집으로 돌아와 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동료분들은 못 모시게 됐어. 박서진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는구나. 미안해,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가도 돼.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씨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웨딩홀 최종 점검. 하객 명단 확정해야 하는데요. 웨딩 플래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수진이 신랑 측 명단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이분들은 다 VIP 테이블로. 그리고 신부 측 명단. 딱 5명. 박서진,
은희의 친구 넷. 이게 다예요? 플래너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신부 쪽은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이수진이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들 테이블 배치 신경 써주세요.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네. 그게 무슨 구석 자리로요. 알겠죠? 플래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뭘 어쩌라고? 이게 현실이야.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모님을 메인 테이블에 앉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분 보면 다 알잖아.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도 태준아, 내가 이 결혼 허락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복 피팅 날, 은희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서진도 딸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 딸 정말 예쁘네. 그때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드레스 예쁘네요. 하지만 시선은 박서진에게. 어머님은 뭐 입으실 거예요? 한복 맞췄습니다. 어디서요? 시장 근처 작은 가게에서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혹시 빌린 거예요? 아니요. 샀어요. 아, 한숨. 그냥 얌전한 색으로 입으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네. 그리고 결혼식 날 혹시 누가 어머님한테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영업 한다고 하세요. 굳이 청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머님, 은희가 드레스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욕? 내가 언제? 엄마는 떳떳하게 일하셨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희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를 무시하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서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엄마,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결혼식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박서진이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이수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박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인내의 끝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꽃과 리본으로 장식,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빛제약 김 사장님 오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VIP 테이블로 안내해드려요. 이수진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웃음꽃이 가득했죠. 우리 태준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하합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VIP 테이블마다 화려한 꽃장식, 고급 의자, 특별 메뉴, 한편 웨딩홀 구석, 작은 테이블 하나, 꽃장식도 없고 의자도 평범했습니다. 박서진이 수수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리가. 은희의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여기도 좋아. 박서진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무언가 다른 빛이 감돌고 있었죠. 신부 대기실. 은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은희야,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네. 어머님, 근데 너희 엄마는? 홀에 계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들 부르지 않았지? 청소 동료들 같은. 아니요. 약속대로 친구들만요. 잘했어. 그래야지. 이수진이 은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정말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셔. 절대 실수하지 마. 네. 특히 내 엄마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은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홀이 거의 찼습니다. 신랑 측 200명 가까이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명함을 주고받고 사업 얘기 신부 측 5명 구석 자리에 조용히 저기 신부 쪽 하객 진짜 없네.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사연 있나 봐. 수군거림. 박서진은 조용히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한 하객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신부 측 가족분이신가요? 네. 신부 어머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한빛제약 거래처 명함을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박서진의 수수한 한복. 아, 네. 실례했습니다. 급히 돌아섰습니다. 박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하게 웃었죠. 신랑 대기실. 태준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한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긴장되지? 네, 좀요. 근데 아까 장모님 봤는데. 한철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자리가 너무 구석이더라.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빠, 저도 말렸어요. 근데 엄마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식 끝나고 따로 인사드려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네. 식 시작 10분 전. 이수진이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그런데 신부 쪽은 가족이 좀. 아, 신부 쪽은 사정이 있어서요. 집안이 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요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비웃음이었죠.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착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럼 다행이네요. 이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 자리에 박서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회장님, 오늘 회의건은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박서진이 문자를 확인하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여인의 정체를. 5분 전 식순이 시작되려는 순간 이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신부는 비록 집안은 평범하지만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비록 집안은 평범하지만. 그 말에 박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아름다운 미소. 하지만 눈가엔 눈물 자국. 단상으로 걸어가는 은희. 구석 자리에 박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은희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줄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수진이 VIP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하객과 대화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신부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시나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냥 자영업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하객이 계속 물었습니다. 어떤 자영업이신지, 그냥 집에서 일하시는, 얼버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례가 물었습니다. 혹시 양가 부모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한철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박수. 이어서 이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태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도 우리 가족이 되는 만큼 말을 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주례가 박서진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석 자리로. 박서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수한 한복, 평범한 차림.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당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긴장했습니다. 박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이 안도의 한숨. 다행이야. 얌전히 있네. 하지만 박서진의 입가엔 의미심장한 미소. 폭풍 전의 고요.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은 두 사람에게 축복의 박수를. 주례의 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수진이 단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 씨, 이리 와봐요. 은희가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이수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갑오예요.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정말 귀한 건데 은희 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까 목걸이를 은희의 목에 걸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이 은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가 뭐 하는지 절대 잊지 마. 알았지? 은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살아야 해. 도우미 딸 주제에. 목소리는 낮았지만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뭐? 이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떳떳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떨리는 목소리. 뭐라고? 엄마를 무시하지 마세요. 순간 이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우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찰싹? 비명이 터졌습니다. 은희의 뺨이 빨개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뺨을 감싼 은희. 눈물이 주르륵. 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이수진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습니다. 남의 집 청소나 하는 도우미야. 그런 주제에 우리 집 안에 들어와?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촬영하는 사람들. 어머님, 그만하세요.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비켜.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이수진이 아들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 남의 집 빨래나 하는 도우미가 우리 사돈이라고?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서진에게. 하지만 박서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걸레질이나 하던 여자가. 이수진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런 여자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웃기지 마. 바로 그 순간 박서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수한 한복, 평범한 차림.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당당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수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뭐야? 항의하러 오는 거야? 하지만 박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상 앞까지 걸어왔죠. 그리고 이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참았는데 차갑고 낮은 목소리. 이제 그만 참아야겠네요. 뭐? 이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박서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스피커폰이었습니다. 회장님?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빛제약 관련 서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전송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무슨?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박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서진입니다. 서진 메디컬 그룹 이사장. 장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진 메디컬? 그 재벌? 말도 안 돼. 박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빛제약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지분 35%. 이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당신이 20년간 도우미로 일한 건 맞습니다. 박서진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재벌로 태어나 특권만 누리며 살면 진짜 세상을 모르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고 요리를 했죠. 은희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박서진이 이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무시했죠. 저는 도우미라고 청소부라고 멸시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제 딸을 때렸고 구석자리에 앉히고 하객도 못 부르게 했죠.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부로 한빛제약과 서진 메디컬의 모든 거래는 중단됩니다. 안 돼요.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회사가 망해요. 당신이 제 딸을 때렸을 때 생각했어야죠. 박서진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협력 병원들에도 통보하겠습니다. 한빛제약과의 거래 재검토를 권고한다고. 안 돼. 제발. 이수진이 박서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서진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 은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은희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태준 씨, 박서진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딸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머니한테서도.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서진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정은 은희가 하는 거예요. 은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홀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메디컬 회장 도우미, 한빛제약 갑질 결혼식 뺨.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수진의 집 거실.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서진 메디컬 그룹 박서진 회장. 20년간 도우미로 숨어 살아. 앵커의 목소리. 박 회장은 재벌 특권을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정 도우미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엔 박서진의 모습.
진짜 노동의 가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서만 경영하면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니까요. 인터뷰 영상. 대단한 기업인이라는 평가가. 이수진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여보. 한철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사 끝났어. 뭐? 서진 메디컬이 계약 끊었어. 다른 병원들도 다 따라서. 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리고 온라인이 난리야. 한철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이수진 갑질 2위, 한빛제약 도우미 모욕 3위, 결혼식 뺨 사건. 댓글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장 부인이었다니. 평생 땀 흘려 일한 분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박서진 회장님 존경합니다. 한빛제약 불매운동 합시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빛제약 사모님 맞으시죠? 결혼식에서 폭행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우미를 모욕했다는 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철수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사흘 후 한빛제약 본사.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나오려나? 저 사모님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해? 회의실. 긴급 임원회의. 서진 메디컬과의 계약 파기로 올해 매출 30% 감소 예상됩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협력 병원들도 계약 재검토 중입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 거부했습니다. 한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사장님,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공식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론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의 집. 사과? 내가 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정말 회사 망해.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비명. 그 여자가 도우미인 줄 알았는데 재벌이었다니.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 일주일 후 한빛제약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반토막.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회사 다닐 수 없어요. 제 커리어의 오점이에요. 사무실엔 빈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물을 추가로. 한철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20억. 당장 갚을 방법이 없었죠. 한편 은희와 태주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했어. 태준 씨 잘못은 아니에요. 나도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진짜 서진 메디컬 회장님이셨구나. 네. 저도 몰랐어요. 은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숨기셨을까?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대단하신 분이야.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진이었죠. 엄마. 은희야, 괜찮니?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태준 씨는 옆에 있어? 네. 전화 바꿔줄래? 은희가 태준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태준 씨. 차분한 목소리.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도 막았어야 했는데. 태준 씨. 네. 은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앞으로 은희를 지킬 수 있나요? 어머니한테서도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믿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2주일 후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빛제약 법정관리 신청 검토 중 30년 역사의 중견기업 몰락 위기. 갑질의 대가 회사 파산으로 이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철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뭐, 은행 대출금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300평 대저택, 정원이 있는 그 집,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단 2주일 만에 그날 오후 이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서진 메디컬 본사로 향했죠. 초라한 차림에 선글라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 이제는 남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서진 메디컬 본사 로비.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리셉션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좀.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쳐다봤죠. 저 사람, 이수진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TV에서 봤어. 수군거림. 저기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제발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싫어요. 회장님 만나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또다시 촬영. 저 여자가 그 갑질한 사람이래. 지금 와서 용서 빌려고 하나 봐. 자업자득이지 뭐.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일어서지 않았죠.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 돌아보니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은희야, 제발. 엄마 좀 설득해줘. 한 번만 만나게.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 우리 엄마는 지금 현장에 계세요. 뭐, 아직도? 네. 오늘도 새벽 5시에 나가셨어요. 회장인데도 엄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일이 있고도 은희가 이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변하셨나요? 나는 정말 잘못했어. 진심인가요? 진심이야. 정말로. 발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였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엄마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은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희망이 번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빽빽한 조항들. 이게 뭐야? 회사 빚 절반을 탕감해 드린대요. 정말? 그리고 남편분과 태준 씨가 법적 책임지는 것도 막아주시겠대요.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 5년간 일하셔야 해요. 일? 네. 가정 도우미로요.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서진 메디컬 소속 가정 도우미. 5년간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셔야 해요.
내가 도우미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네.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취소돼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남편분과 태준 씨는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되고 빚도 전액 갚으셔야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을 도우미로. 엄마는 20년을 하셨어요. 5년이면 짧은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성실히 일하셨다면 작은 가게를 열 기회를 드린대요. 선택은 어머님 몫이에요. 이수진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청소, 빨래, 요리 업무, 근태 불량 시 즉시 계약 해지.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은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작업복은 회사에서 드릴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의 집. 한철수와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여보, 정말 그걸 받아들인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당신이 도우미를.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너희가 감옥 가는 것보단 나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엄마 잘못이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이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 이런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죠. 작은 원룸. 한철수와 함께 이사 온 곳.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여보, 일어났어? 한철수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응.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명품 옷 대신 작업복. 진주 목걸이 대신 빈목. 다녀올게. 조심해. 서진 메디컬 본사 지하. 도우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입? 이름이?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아, 그 유명한 사람. 주변 도우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TV에서 봤어. 도우미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도우미 됐네. 인과응보지 뭐.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김 팀장님 따라다니면서 배우세요. 강남 대형 아파트. 여기부터 청소하세요. 거실. 넓고 화려했습니다. 예전 자신의 집처럼.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명품 가방만 들던 손으로 이제는 걸레를. 2시간 후.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이 아팠죠. 휴식 10분. 팀장의 말. 주저앉았습니다. 힘들지? 옆에서 나이든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익숙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점심시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싼 김밥. 한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했는데. 이수진 씨. 고개를 들자 박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작업복 차림. 회장님. 여기선 그냥 서진 언니라고 불러요. 힘들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박서진이 자신의 거친 손을 보였습니다. 20년에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고통이. 그래서 매일 나와요. 여기가 진짜 현장이니까.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면 돼요. 박서진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5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한때 매니큐어를 했던 그 손. 이제는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죠. 이 씨, 오늘 작업 수고했어요. 팀장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어느 날,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60대 도우미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박 언니, 이수진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럽네. 아침을 못 먹어서. 힘없는 목소리. 이수진은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야. 내 거잖아. 저는 괜찮아요. 드세요. 도우미가 놀란 눈으로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TV에 나온 사람 맞지? 네, 맞아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변했네.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넌 눈빛이 달랐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죄송해요. 정말, 이제는 아니야. 내 눈이 달라졌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이수진은 작은 방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함께 일하던 박 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 장례식장,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셨대요. 자식들이랑 연락도 끊었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사흘 밤낮을 영정 앞에 앉아 박 언니,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 같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조문을 왔습니다. 이수진 옆에 조용히 앉았죠. 박 언니, 좋은 분이셨어요. 네. 30년을 함께 일했어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무시하고 깨달으셨군요. 네. 너무 늦지 않았어요. 박서진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이제 숙련된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신입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죠. 천천히 해요. 무리하면 다쳐요. 젊은 도우미에게 친절하게. 예전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은희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죠. 어머님, 은희야. 이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흙이 묻었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 임신했구나. 네. 5달 됐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눈빛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해요. 은희가 이수진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 같아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은희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이제 베테랑 도우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후배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중 한 젊은 도우미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사장님한테 혼나겠다. 울먹였습니다. 이수진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말할게.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음엔 조심하는 거야.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깨뜨렸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급여에서 빼드릴게요. 당신이 깬 거 아니잖아요. 저 신입이 제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 집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도우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3년째 한빛제약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한철수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고 태주는 은희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이수진의 작은 원룸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철수, 태준, 은희 그리고 2살 된 아이. 할머니, 아이가 이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손자 안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아이는 좋아했죠. 여보, 행복해? 한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웃었습니다. 예전엔 큰 집에 살고 비싼 차 타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지금은 알아.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4년째 어느 날 박서진이 현장에 왔습니다. 이수진 씨, 네, 회장님. 오늘 시간 돼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네. 카페에 앉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5년.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네. 1년 남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처음엔 정말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뭔가요? 사람이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사람.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변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수진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2사람은 한참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5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이 언니 수고했어.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진 건 당신밖에 없어. 케이크와 함께 작은 파티. 박서진도 왔습니다. 이수진 씨, 네,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가게 자금이에요. 1,000만 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려주었죠. 회장님, 왜요? 저 1년만 더 하고 싶어요.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제 끝났잖아. 여기가 좋아졌어요. 이수진이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1년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 엄마, 왜 1년 더 하시려고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배울 게 아직 많아서. 무엇을요? 사람을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행복해서. 은희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배운 거야. 뭐요? 진짜 품격이 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품격이라는 걸. 1년 후, 6년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집이라는 이름. 그곳은 특별했습니다. 도우미들, 청소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했죠. 이 사장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철수가 도왔고 태준과 은희도 주말이면 왔죠. 어느 날 박서진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둘러봤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커피를 내왔습니다. 이수진 씨,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야말로 회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저도 배웠어요. 뭐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박서진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속죄한다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집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들, 건설 노동자 아저씨들, 청소 노동자들, 모두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도우미를 무시하고 딸을 때렸던 자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한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진짜로.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석양이 카페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 이수진의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손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현장에 나갔습니다. 70이 넘었지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죠. 회장님, 이제 그만 쉬세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웃었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야. 일하는 사람들 곁에. 거친 손. 50년 넘게 현장을 지킨 그 손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이수진과 박서진. 두 사람은 같은 현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때는 원수 같았던 사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 서진 언니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박서진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이라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석양 아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속죄한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해보세요. 청소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 있나요? 또는 진심으로 변화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